다산 정약용. 위대한 만남은 어떻게 삶의 설계도가 되는가? 다산 정약용의 궤적을 통해 본 혁신, 실현, 그리고 회복 탄력성.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무너진 질서와 실천적 학문의 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리학의 한계지요. 17세기, 18세기의 통치 질서가 와해되면서 신분제가 동요되고 성리학의 사회적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해결책은 바로 실학이지요. 시대적 모순에 직면해서 구체적인 사회개혁론과 이용 후생을 구상한 실천적 학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생각의 경계를 허문 3인의 선구자가 있었죠. 첫째는 홍대영입니다. 홍대영은 우주적 관점을 취하고 있죠. 지구 자전설, 우주 무한론 주장, 서양 과학과 수학을 수용해서 주체적 세계관을 확립한 사람이죠. 박재관은 진취적 상업을 한 사람입니다.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하고 상업을 통한 부국강병을 주장했으며 호탕하고 거침없는 성품으로 사회적 허위의식을 타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지원은 문학적 비판을 한 사람이죠. 풍채와 목소리로 좌중을 압도한 지식인으로 풍자와 문학을 통해 양반 사이의 모순을 예리하게 해부한 사람입니다. 비전과 천재의 조입니다. 정조의 꿈은 현실로 도면화하는 겁니다. 정조의 꿈을 결국은 정약용이 기술적 구현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한 거죠. 1783년 정조와의 첫 상면이 정조와 정약용 간에 이루어집니다. 1789년에 초계 문신으로 발탁하고 1789년 겨울 정조의 화성 행차를 위한 주교 제작을 갖다가 하도록 합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축조하다 신도시 화성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세 가지 혁신이 있었죠. 하나는 기술 혁신입니다. 첨단 장비죠. 기중기와 농로를 고안하고 공기 34개월로 단축하면서 4만 양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경제 혁신입니다. 상업도시 구상이죠. 농업 상업혁명을 통해서 인공저수지 만석거를 조성하게 됩니다. 사회혁신으로 도급제와 임금노동을 중시했죠. 강제부역이 아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서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끊임없는 병마와 상실의 기록이지요. 1세부터 40세까지 다산 정약용은 유배 이전 시기로 최고점은 과거 수석에 급적하고 승지가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40세부터 57세까지 18년간 유배 시절을 겪게 되죠. 즉 1801년 신유 사옥으로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완두창, 천연두나 두통, 그리고 중풍 이런 침이 흐르고 인적 다리는 마비되기까지 합니다. 상실입니다. 6남 3녀 중에 9명의 자식을 가슴에 묻게 되고 형 약종의 처형으로 약전의 어떤 유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57세부터 75세는 유배 이후 시기가 됩니다. 벼랑 끝에서 삶을 직조합니다. 학자의 꼿꼿함과 생존의 실용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죠. 학자의 본분에서 의한 겁니다. 폐족일수록 글을 읽어야 한다고 아들한테 당부하죠. 즉 주역 공부와 가학의 계승을 당부합니다. 닭을 치는 것도 공부다. 책을 찾아 갈래별로 묶어 계경을 엮어라.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편지를 씁니다. 형 약전에게도 보낸 편지가 있죠. 생존의 실정입니다. 어물과 보리죽으로 피골이 상접한 형에게 그 형을 위한
단백질 보충법을 전수시킵니다. 들깨, 파, 식초를 활용한 초정 박제가식 산깨를 포획하는 법과 조리법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형약전에게 보냅니다. 1년에 쉬운 2마리 개를 삶는다면 원기 손상을 막을 수 있다고 썼지요. 재빠른 천재보다 미혹한 둔재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삼근계에 있습니다. 15세 소년 환상에 3가지 결점이 있었죠. 두는 머리가 둔하다는 말이고, 채는 앞뒤가 막혔다는 말이고, 알은 답답하고 미혹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산의 진단에 따르면 재빠르면 소홀해지고, 날래면 들뜨게 되며, 빠르면 거칠어지고, 그래서 결점은 도리어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잠재력이라 보았던 겁니다. 즉 부지런하라고 강요하지요. 폭발적인 성장을 갖게 됩니다. 막강한 학문적 성취와 스승의 위력을 증명하기에 이릅니다. 변방에서 만난 첫 번째 스승은 주막집 노파의 통찰이죠. 사대부 정약용은 천지에 처음 나게 해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무겁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복을 더 길게 입는다 했습니다. 주막집 노파의 이야기는 초목으로 치면 아버지는 씨앗이고 어머니는 땅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힘들 게 없지만 몸을 온전하게 기르는 공은 모두 어머니의 기운이라고 전하지요. 다산의 깨달음입니다. 할멈, 내가 오늘은 크게 배웠네 그려 라는 말을 남깁니다. 변방에서 만난 2번째 스승은 하늘 아래 최초의 세계 여행자입니다. 인물은 산홍공상의 가장 밑바닥 25세 홍어장수 문순득이었죠. 사건은 1801년 태풍을 만나 3년 2개월간 오키나와, 필리핀, 마카오, 베이징을 거쳐 우리 해상 사상 최장 거리를 표류한 사람입니다. 그 영향은 탐욕에 눈먼 양반들과는 달리 애국 원주민들과 스스럼없이 교류하면서 조선 최고 지식인 정약용과 정약전이 이 밑바닥 백성의 모험담을 경청하고 천초라는 이름을 부여하며 글로벌 인사이트를 확장하게 됩니다. 자유로워진 늙은이의 유쾌함이다. 덜어냄의 미학이지요. 노인 일쾌사. 민둥머리입니다. 상투와 망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말합니다. 빠진 치약, 404가지 질병의 원인이 사라진 평안함이지요. 어두운 눈, 옳고 그름의 시비와 문자를 볼 필요가 없는 통쾌함입니다. 먹은 기, 시비다툼과 헛된 칭찬, 모함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지요. 5번째, 자유로운 붓 가는 대로 마음대로 쓰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6번째, 바둑, 하수만을 골라 바둑두는 여유를 말하죠. 삶을 바꾸는 만남에 5가지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점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결국은 실학을 수용하는 걸 말하죠. 2번째, 기록입니다. 아는 것을 기록해서, 즉 아들에게 보낸 편지, 계경이 해당이 됩니다. 공유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거죠. 형 약전에게 보낸 생존 의수를 말합니다. 격려입니다. 항상 칭찬하기고 둔재 황상을 키운 상등계입니다. 태도입니다. 만남에 겸손하기이고 노파와 문순득에게 배움을 청하게 됩니다. 모든 만남은 삶을 살찌우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18년의 배랑 끝에서도 사람에 대한 애정과 배움을 놓지 않았던 다산 정약용. 당신의 오늘은 바꿀 만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